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주 즐겁게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달걀 살충제 파문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음식 관련 코너를 맡은 기자로서 또 달걀을 즐겨 먹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있었던 이 살충제 달걀 파문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살충제 달걀 파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건강한 먹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럽에 이어 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조금 전 자정부터 국내 모든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출하를 중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살충제 달걀을 생산한 농가는 모두 52곳으로 줄었습니다. 친환경이라며 비싸게 팔린 달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불안하죠. 확신할 수가 없어 아직. 지금 제일 많이 먹는 게 솔직히 유제품 빵 많이 먹는데 이거 빵 어떻게 할 거면 요즘 솔직히 밥 대신에 빵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반찬이라든지 가정에서도 많이 먹는데 가격은 둘째치고 이제 살충제가 이제 검출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꺼려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국민 먹거리로 불릴 만큼 친근한 식품이고 뭐 달걀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더 충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장에서 이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사실도 굉장히 맞아요. 충격적이었는데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이 52곳이었는데 그중에 친환경 농장이 31곳이었고요. 일반 농장이 21곳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농장보다 친환경 농장의 비중이 좀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농장에서 나온 달걀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좀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친환경 인증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제도는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 업체를 지정하는 역할만 할 뿐 사실상 농장을 검증하는 인증 절차에는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민간 단체의 상당수에 농림부 산하의 농산물 품질 관련 출신들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피아 이런 말도 생겨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친환경 인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허술한 관리가 이뤄졌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런 살충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살충제를 지원했는데 이 안에는 친환경 농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일로 일부 친환경 제품을 인증을 받은 농장에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다른 선량한 농장주들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만큼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가 좀 뼈 아프지만 아무래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냐를 이번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일례로 이 40년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된 DDT가 검출된 친환경 농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금지된 농약이 어떻게 이 달걀에게 전달이 됐을까? 네. 지금 대표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토양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각도로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친환경 농장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뭐 전체 친환경 농장, 친환경 이 산업이 좀 문매를 맞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축산을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왔던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번 검출건으로 모두 폄하되고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정말 화가 나고 또 힘든 일이지만 그렇죠.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말 대충 땜질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원래 이번 파문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거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열악한 사육 환경이 굉장히 우려 목소리가 높거든요. 오늘 제가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듯이 이런 근본적으로 밀집 사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아까 뭐 이혜리 기자 리포트에서 지적한 그 동물의 사육 공간, 동물 복지, 뭐 A4 용지 요거보다 작다 그랬나요? 닭이 네. 생활하는 곳이? 그게 이런 곳에서 자란 동물이 건강할 리 만무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동물복지농장이거든요. 예. 동물복지농장이라는 것은 동물의 습성대로 좀 더 널찍한 공간에서 사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생산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밀집 사육이 아니다 보니까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게 되고 그러면서 동물의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살충제나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관련해서 잠시 전문가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동물복지 이야기는 동물복지는 가장 기본이 행동의 자유거든요. 지금 5가지 자유라는 게 있는데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닭이 됐든 그 가축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개선해서 그 가축들이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던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축산물이 좋은 축산물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 역시도 취재를 하면서 이 동물의 자유에 대해서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결국 인간을 위한 건데 또 아이러니하게 인간을 위하는 가축을 좀 생명으로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좀 반성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동물복지농장, 여기서 생산된 것 너무 좋지만 이렇게 생산된 축산물들이 보통 더 비싸지 않나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서 소비로 이어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더해지면 그 농장 이익도 줄어들고 동물복지농장의 수가 결국에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되면 사실 구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실제로 마트에서 판매 중인 달걀 값을 비교해 봤는데요.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곳에서 생산된 달걀 한 판의 값이 15,500원이었는데 일반 달걀 한 판의 값은 6,580원이었습니다. 네.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 정도면은 좀 안 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가격선을 잘 형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물복지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동물복지로 가는 경우에 지금과 같은 공장형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이 더 지불할 수 있는 그 의향 금액, 그 금액과 실제 생산자들이 더 높아지게 될 생산 비용, 이 갭이 있다면 그 갭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겠죠. 결국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도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도 단순히 이제 가격만 묻고 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먹거리가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졌나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농가 전체 그리고 특히나 친환경 농가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구매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식품업계 전체가 좀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친환경 먹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